3부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지기 전에 튜브에 바람을 넣어야 한다. 군대도 사실 똑같아. 뭐 우리 때만 해도 윗사람, 선임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막연한 존경, 그 막연한 대우 이런 거가 몸에 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게, 군대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것도 별로 없잖아 사실. 난 제대를 2000년대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난 전혀 기억이 없고, 그때만 해도 두드러 패고 이런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중대장님이랑도 한 번씩 연락하고 이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 이야기 조금씩 말해주면은 저 때도 편했는데 저 당에서도 편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선진병영 막 해가지고 폭력도 없으시고 막 계급제는 있었지만 편했단 말이야. 지금은 더 편하다고 그러면서 학부모가 된 느낌이에요. 요즘에 저녁에 통화도 하고 그 핸드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TV 보고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자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얘기 잠깐 하자면은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잖아요. 2등병 때는 자기가 맘대로 테레비만 보면 자기가 맘대로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내 때는 TV 쪽을 쳐다봐도 안 됐어. 2등병은 그냥 자기 전방 주시만 했어야 되거든. 전방 주시. 그러니까 뭐 관물대를 본다던가 복도를 본다던가 그거만 됐고, 눈알만 돌아가도 막 뭐라고 했었던 게 2등병이고, 1병이 되면 테레비를 볼 수는 있어. 채널 선택권은 없지만 눈치 봐가면서 눈알을 돌려가지고 테레비를 볼 수 있어. 1병은 보통 일을 하면서 테레비를 봐. 가령 청소를 하면서 본다던가 이러면서. 근데 웃으면 안 되지. 왜냐면은 웃는 것 자체가 테레비에 집중, 그치? 그러니까 웃으면 안 돼. 상병이 되면은 테레비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웃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1병하고 2등병을 관리해서 내무반을 돌아가게 해야 되고, 채널권은 사실 없었어. 병장이 하지. 병장은 채널권도 가지고 있고 다 그래.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등병에서 1병 올라가고 1병에서 상병 올라가고 상병에서 병장 올라가는 건 군대를 간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겪을 때마다 그 행복과 희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그 행복을, 그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냥 지루한 거야. 여기가 집인지 네오반인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불만만 많아질 뿐이지. 또 하나는, 군대는 전쟁이 없을 때는 내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조직은 아니죠. 근데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 자유로운 그 병영생활 문화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명하복이 명확해야 작전을 짤 수 있는,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느 순간 갑자기 군기가 잡혀가지고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사실 나는 되게 비관적으로 본다.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군대의 조직 문화에 걔네들이 과연 적응할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 그런 게 어딨어. 평소에 소대장하고 형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자, 전쟁이 시작됐다. 넌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왜 얘가 나가? 얘가 나가면 되지.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막 이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참 문제다. 최근에 들어와서 바뀐 생각인데,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군대에 갔다 온 남자와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조직의 상하 질서에 적응을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일정 부분 동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요즘에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요즘 배울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옛날처럼 상하 질서나 상명하복, 그리고 윗사람한테 배워야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 태준 씨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자유롭게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창조해 나가는 거지. 근데 군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총기 소지 이런 게 아니라 상하 질서에 적응하는 걸 배우는 건데, 요즘 세대에 그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던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런 거 배울 땐 되게 많고, 다만 군대는 우리나라의 남북 대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방의 의무가 없는 나라도 되게 많잖아. 그럼 그 남자들은 남자답지 못하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 넓은 시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남자들만 남자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다운 게 정말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물론 나는 국방의 의무를 완벽하게 26개월 하고 나왔지만 요즘 와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물론 우리 집은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교육열이 엄청 높은 나라인데, 뭐랄까,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인권을 저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선생의 인권 신장이 학생의 인권 저하 이런 공식이 아니라 학생과 선생이 인간으로서 모두 다 존중되어야 되는 인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잘못을 한 개체가 있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파장이 진짜 오래 갈 것 같아.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파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런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크게 보자면은 이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이 상하 계급적인 시스템에서 굉장히 카오스적인 스페셜리스트들에 의한 사회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선생님의 위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본질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난 지금 같은 군대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 군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모르는 침략해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방어를 하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시한 거에 따라야 되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조직은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현대의 군문화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유사시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도, 교육 시스템의 원래의 근원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공교육의 근원적인 시스템의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을 육성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원적인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 걔네가 육성이 돼서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 가야 국가에서 세금도 많이 받아서 국가도 잘 이끌어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만들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권이니 뭐니 해서 다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령 수업 시간에 앞에 앉아있는 그부의 머리를 종이로 툭툭 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선생이 가서 그 친구 머리에 회초리로 툭툭 때릴 수 있는 이 정도의 권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그걸 어떻게 자제를 해. 선생님이 그런 걸 했을 때 네가 뭔데 날 때려,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학생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1부부터 3부까지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